어머니의 수심가 양제1 양평 산골 100년도 훨씬 넘은 제 음악살이 엄마의 빈 젖을 빨다 젖꼭지에 생채기를 남긴 채 울고 있는 아프리카 아가의 정강이 뼈같은 석가래가 110여 만에 내린 폭설을 이고 있느라 밤새 앓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송풍기에 시동을 걸고 바람을 불었지만 물기를 머금은 습설이라 송풍기는 팥빙수 한 그릇도 안 되는 눈도 날리지 못한 채 가래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70cm 넘게 내린 눈은 슈퍼 헤비급이었고 가래는 경량급이었습니다. 저는 끼니 때마다 제 집을 찾아와 전쟁고아처럼 울던 길 고양이들에게 물배라도 채워주기 위해 눈삽을 들고 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낮아 이미 어미 고양이가 냉동창고 같은 눈길을 헤치며 새끼들을 데리고 피난민처럼 제 집으로 왔습니다. 여러 날 굶은 듯한 어미의 모습에서 유황 색깔의 어머니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미소를 녀석들의 얼굴에 붙여놓은 후 부엌으로 들어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독거노인의 텅 빈 냉장실은 제 숨소리마저도 메아리로 돌아올 만큼 공허했습니다. 저는 우유와 함께 하루에 한 번은 제 주식이 되는 시리얼을 한 주먹 집어 녀석들의 밥그릇인 옹기 뚜껑에 놓아준 후 허기를 속이게 하고는 냉동실에서 일주일 전 시올이 떨어진 마트에서 사놓은 양념 돼지 목살을 찾아 에어 프라이기에 넣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불에 태우고 땅속에 묻어버렸는데도 예산값 때문에 쌀집을 지날 때마다 먼 길로 돌아가던 어머니의 수심이 흑백 사진으로 살아났습니다. 스토커처럼 저를 따라다니는 흑백 사진을 지우려고 방으로 들어와 미니 오디에 CD를 넣고 음악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언제나 접촉불량의 제 기억의 회로는 퓨즈가 나가버렸습니다. 10여 분이 지났을까 접촉불량의 회로가 놓아버린 혼줄을 끊고 저를 흔들었습니다. 설익은 채로 주어야 육즙의 맛에 행복해 할 텐데 뚜껑을 열고 보니 둘레가 많이 타버렸습니다. 탄 것 먹으면 녀석들도 암에 걸릴까봐 타버린 부분을 가위로 오려낸 후 뜨거운 것 먹다 혀 데일까봐 찬물에 씻어 녀석들의 밥그릇에 고기를 놓고 문을 닫고 들어와 커튼을 열고 녀석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순간 쟤는 제 딸보다 10살은 어린 30대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성게 한 알도 못 건지고 바다에서 나온 해녀처럼 빈 뒤주 속으로 몸을 밀어넣다 뒤주 속에 한숨만 채워놓고 나온 후 밀가루 포대를 들었습니다. 뒤주만한 키에 어머니 손에 들린 밀가루 포대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가벼웠습니다. 멸치마저 바닥나 눈물로 간을 한 수제비를 차려준 후 당신은 부엌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저는 어머니가 당신의 허기를 속이기 위해 빈 도마 위에 칼질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제비를 반쯤 먹은 아버지가 수저를 놓았습니다. 저도 따라했습니다. 남은 수제비를 들고 어머니께 드리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인기척이 나자 당신의 도마질 소리가 휘몰이 장단으로 속도를 올려
인기척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따라 들어오려는 추위를 막으며 부엌문을 열었습니다. 30촉 알전구의 온기조차 없는 부엌의 냉기 속에서 어린 자식의 굶주림을 들켜버린 어머니가 천정을 보며 안약을 넣듯 눈물을 밀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젖으로 올라오는 뜨거운 물기를 삼키며 수제비 그릇을 놓고는 밖으로 나와 온몸에 돋는 소름을 털어내며 제 마음의 청진기를 들고 부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어머니의 수저 소리와 수제비 씹는 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고기로 외식을 한 고양이들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돌아갔고, 녀석들의 엄마는 제 어머니처럼 예산값 걱정도 없이 날마다 새끼들을 데리고 제 집에 왔습니다. 고기 맛을 본 새끼들은 이제 저의 주식인 시리얼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끼니 때마다 수심가를 부르던 제 어머니처럼 녀석들의 끼니를 걱정하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시인정신 24년 겨울호에서